제목이 여기서는 동적 평형이야. 자, 동적 평형이 뭔지 우선 첫 번째. 자, 가역 반응을 먼저 배울 거예요. 가역 반응. 가역 반응에서 우선 첫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 나와 있지. 네, 자, 정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쉽게 반응물이 뭘로 변해요? 생성물로.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이야. 생성물로 되는 반응. 자, 그리고 두 번째 역반응은 화살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자,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는 반응이겠지. 네, 요것이 바로 역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이 뭐냐라는 거를 먼저 따져봐야 돼.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 자, 쉽게 생각하면 가역반응은 자, 쌍화살표를 사용한다. 이렇게. 자, 요건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죠. 네, 쉽게 얘기해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이거를 우리는 가역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가역반응의 예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역반응을 외우지 말고 비가역반응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만 알아보잔 말이야. 자, 비가역반응은 화살표 하나만 가지고 이거는 정반응만 가능한 반응이죠. 네. 자, 요거를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비가역 반응은 뭐가 있느냐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연소 반응 기체 발생하지. 네.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 그러면 수소 기체가 나온단 말이야. 뭐 이런 것도 비가역 반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것들 중화 반응. 그 다음 세 번째가 앙금 생성 반응.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제 동적 평형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본다면은, 자, 어느 반응에서만 동적 평형을 따지냐면 가역 반응에서 따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적 평형. 비가역 반응에서는 동적 평형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 그러니까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요. 자, 역반응과 정반응이 같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 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동적 평형의 종류는 뭐뭐뭐 알면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증기압 평형이 있어요. 증기압 평형. 자, 증기압 평형은 뭐냐면 이런 뜻이지. 액체의 증발 속도와
자, 액체가 증발되면 기체가 되죠. 네, 그래서 기체의 자 응축 속도 또는 응결 속도라고도 불러요. 자, 응축 속도가 같으므로 자,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이야 보이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증기압 평형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밀폐된 상자에서 이런 모델을 하나 설정을 해보자. 자, 밀폐된 상자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초기야, 초기. T가 0일 때 초기 상태. 자, 요 안에다가 이렇게 비커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물이야, 물. 자, 물을 넣어놨는데 초기에는 요 안에 증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증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초기에는 증발 속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는 속도. 자, 네, 요거는 증발 속도야. 자, 증발 속도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단 말이야. 자, 그럼 요게 증기들이 이제 존재하지. 네, 자, 날아가려는 속도는 여전히 화살표 4개로 똑같아요. 증발 속도는 똑같은데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려는 응축 속도야. 자, 그랬을 때 이걸 T1이라고 하고 이걸 T2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물이 더 많이 줄어 있고, 자, 역시 날아가는 속도가 화살표는 똑같이 4개. 여기에서도 들어오는 속도도 4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겠지. 자, 우선 자, 여기 봐봐. 증기가 제일 많은 상태가 T1, T2, T0 중에 어느 거니? T2요. T2가 증발이 기체가 제일 많지. 근데 요 상태를 우리는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네, 증기압 평형. 자, 그 이유는 어때? 동일하지요, 얘하고. 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우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자,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는 이게 증발 속도가 돼. 그치? 네, 자, 근데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0이지. 네, 그런데 증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축되려는 속도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네, 증가다 맞나? 그러면 요 이유가 평형이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그 시험관 속에 자, 물의 양은 누가 제일 많은 거니? 이걸 T0라고 하면 T가 0일 때죠. 네, 이게 제일 물의 양이 많아. 그 다음에 T1, 그 다음에 T2, 그 다음부터는 T3 모두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수증기의 양은 또 누가 제일 많니? T2부터 가장 많아요. T0가 제일 작고 T1, T2, 그 다음에 T3 계속 똑같겠죠. 그 뒤부터는. 네, 자,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증발은 일어나지. 네, 증발이나 응축이 0이 되는 경우는 평형 이후에는 없는 거죠. 알겠지? 네, 자, 요걸 우리가 증기압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형은 뭐가 있냐면 용해 평형이 있어. 자, 용해 평형은 어느 때 따지는 거냐면 용질을 용매에 녹였을 때, 자, 용질의 용의 속도와 그 다음에 녹아있는 용질에 녹아있던 용질의 석출 속도라고 하죠. 네.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용해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용해 평형에는 또 선생님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놨죠. 자, 이런 실험을 하나 써놨을 거야. 자, 여기 이제 비커에다가, 자, 여기에 백설탕, 요거 하기 전에, 자, 용액의 종류가 있지. 네. 자, 용액의 종류는 자, 불포화 용액은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 중에 누가 더 크지? 석출 속도? 아, 에이, 용의 불포화 속도. 용액이니까 용해가 더 용의 일어나야 속도. 되지. 네. 용해 속도가 더 커요. 그 다음에 포화 용액에서는 포화에서는 석출 속, 아니, 포화형이 두, 같아요. 두 개가 같지. 네.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거를 포화라고 부르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백설탕 포화 용액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검은 설탕, 흑설탕 고체를 집어넣어 놨어요. 네. 자, 포화 용액이니까 더 이상 설탕은 녹아 들어오는 게 없어야 될 것 같지? 네. 근데 결과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 그랬니? 자, 용액의 색이 백설탕일 때는 무색이었잖아. 네. 이게 갈색으로 변해요. 네. 그러면 왜 갈색으로 변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용액 속에는 어떤 분자들이 있어야 되지? 백설탕, 백설탕 분자하고 또 물 분자, 흑설탕 분자. 흑설탕 분자가 똑같이 존재해야지 두 개가. 네. 근데 고체 속에는 이 고체 속에도 백설탕 분자도 있고 흑설탕 분자도 있단 말이야. 네. 왜 그러냐면은 자, 백설탕이 하나 싹 달라붙는 순간 흑설탕이 빠져나올 수 있잖아. 네. 그런 현상 때문에 이 백설탕 포화용액의 색깔이 변하는 거란 말이야.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놨죠. 자, NaCl인데 Na가 23짜리죠. 네. 자, 23짜리 포화수용액에 자, NaCl, NA가 24짜리지. 네. 고체를 넣어둔 경우 자, 이 경우에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고체 속에는 뭐뭐가 있어야 돼? 23 NaCl하고 24 NaCl 둘 다요. 그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리고 용액 속에도 둘 다요. 둘 다 있어야 돼. 이래야 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더란 얘기야. 자, 이게 용해평형이에요. 그러면 용해평형도 끝난 거야.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화학평형을 마지막 평형으로 한번 배워본다면 화학평형은 뭐냐? 자, 화학평형은
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요. 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보니까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변화가 어때요? 일정이요. 그렇지. 농도 변화가 일정한 게 아니라 농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야지요. 네, 알겠지? 그래서 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변화가 없는 상태야.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화학 평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요. 네, 자,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잖아. 네. 근데 실제로 반응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나요. 정반응과 역반응은 계속 일어난단 말이야. 그랬을 네, 때, 자, 세 번째 시간 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시간에 따라, 자, 농도가 반응물은 반응 초기에 가장 많지. 네, 그러다가 점점점 농도가 이게 농도인데 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일정해져. 이렇게 되면 이거 반응물이구나. 근데 생성물은 초기에는 하나도 없었지. 네, 그래서 0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늘어나다가 일정해지면은 요게 생성물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생성물의 농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보면 자, 초기에는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이 없겠지. 네, 그러니까 정반응만 일어나. 그런데 정반응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 왜 그러냐면 정반응이 일어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네, 그래,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는 점점 줄어들다가 속도가 일정해져. 이게 정반응 속도야. 자, 그런데 역반응 속도는 처음에는 0이었는데 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져. 이게 역반응 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반응 속도는 정반응 속도는 줄어들다가 일정, 역반응 속도는 늘어나다가 일정해서 딱 만나게 되면 이때가 평행이 되는 거야. 이게 화학 평행이라고 불러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이 실험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자, 이 NO2 기체가 N2O4 기체가 되는 반응이 있는데, 이거는 젓갈색이에요. 네, 그런데 얘는 무색이야. 자, 이 반응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말이야. 시험관 속에 젓갈색에 NO2 기체만 넣어둔 경우. 자, 이렇게 넣어둔 경우에는 자, 시험관에 이 젓갈색이 옅어지다가 색깔이 이제 멈춰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무색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벤투 오프. 오포가 생성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바로 이 젓갈색의 색깔이 옅어지는 일이야. 그런데 이번엔 두 번째. 자, 시험관 속에 마개를 받고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 N2O4 기체만 넣어준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자, 무색이 무슨 색으로 점점점 변해? 갈색이요. 젓갈색으로 또는 갈색으로 변하다가 진해지다가 멈춘다 이렇게 할까요? 진해지다, 멈춘다. 그러면 얘도 왜 진해지다 멈추느냐라고 하면은 얘는 젓갈색에 NO2 기체가 생성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 요거야. 기체가 생성되므로. 자, 이거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래. 이게 그러면은 4단원에서 평형도 끝난 거예요, 범서가. 네. 별거 없어.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봐. 이제 뭘로 나와? 산과 연기. 그래, 이제 산과 염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 또 4단원에서, 여기에서 계산하는 게 나오지 마. 네. 그래, 산과 염기가 또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여기도 잘 알아야지. 자, 우선 첫 번째 산과 염기의 정의 먼저 한번 보자. 산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염기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자, 거기에서 세 가지 써놓은 것 중에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자,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자, 수용액 속에서 물에 녹아서 이런 얘기죠. 네.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물질. 자, 이거를 우리는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부르고 똑같이 아레니우스 염기는 수용액 속에서 수산화이온 OH- 이온을 내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리 브랜스테드. 자,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염기에 의하면은 자, 얘는 양성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H 플러스가 양성자죠? 네. 제공하는 물질이야. 자, 이거를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자,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 그래서 양성자 주계, 양성자 받게라고 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네. 산염기 정의는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히 조금 배워보자.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연계에서는 자, 첫 번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네. 무슨 산으로 읽어요. 자, 이렇게 읽는 게 모두 아레니우스의 산이야. 자, HCl 수용액은 염산이죠. 네. HNO3 질산, H2SO4 황산 이렇게 끝에 산으로 끝나는 건 모두 아레니우스의 산이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네. 아세트산, 그 다음에 우리 유기산, 알겠니? 이런 것들이 전부야. 그러면 자, HCl을 AQ에 이렇게 표현하면 H 플러스 AQ하고 Cl 마이너스 AQ 해서 H 플러스가 생성됐지? 네. 그러면 H 플러스를 낸 물질이 누구야?
HCl이요. 그래, HCl이 내놨으니까 HCl을 우리는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네.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자 이름이 있지. 수산화 뭐뭐뭐 이렇게 불러요. 으로 읽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아레니우스의 염기야. NaOH 수산화 나트륨, KOH 수산화 칼륨. 자, 그 다음에 또 CaOH2 수산화 칼슘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죠. 네. 그 중에서 NaOH를 수용액에 넣었더니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AQ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OH 마이너스가 누가 내놓은 거야? NaOH요. 그렇지. NaOH가 냈으니까 NaOH를 아레니우스의 염기라 부르자. 이게 이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의 정의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로우리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화살표가 쌍화살표로 나온다. 두 개가 나와 물질이. 자 이런 경우 HClAQ 해놓고 H2L 이렇게 해놓고 화살표가 가역 반응의 화살표로 나와. 그리고 네. Cl-AQ H3O 플러스 AQ 이렇게 쓸 때 자 얘는 이렇게 비교해봐. 자 H 플러스를 H2O한테 줬지. 네. 그러니까 얘는 H 플러스를 제공한 물질 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누구의? 로리 브랜스테드의.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평상시에 물을 산이라고 하고 염기라고 하지 않잖아.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염기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런데 거꾸로 봐봐. 거꾸로. 가역 반응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갈 때. 자, Cl-는 H 플러스를 받으면은 HCl이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염기지. 그 다음에 얘가 H3O 플러스가 산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반응 하나 더 해보자. NH3를 물과 반응시키면 자, 다음과 같은 또 이렇게 반응식이 만들어져. 여기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겼네? 야, 그러면 OH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여기 아레니우스의 염기 보이니? 네. 누구야,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H NH3요. 뭐가 NH3가 아레니우스의 염기야? 너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왼쪽에서 뭐라고 읽힌다 그랬어? 아, 수산화요. 근데 수산화라는 말이 있어. 여기 수산화 뭐뭐뭐로 읽는 거 있어? 아, 없어요. 그러면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없는 거지. 아, 자, 이것이 이렇게 변하면서 H 플러스를 받았지. 네. 그러면 얘는 염기야. 누구의 염기?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 그 다음에 물 봐봐. 물이 이렇게 변한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러려면은 물에서 H 플러스가 NH3에게 제공됐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는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가 아니고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이 물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보면은 요게 산으로 작용하고 이게 염기로 작용할 거 아니야. 네. 자, 이렇게 쌍화살표로 나타냈을 때 산과 염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봐봐. 자, 위 두 반응에서 H2O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양쪽성 물질로 작용했다. 그러면 양쪽성 물질이라는 것은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한 물질을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됐니?
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산과 염기에 정의도 다 배웠어요. 자, 네. 그러면 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로 넘어갈 거야. 302쪽에. 네. 알겠니? 네. 물의 자동 이온화로 넘어갈 테니까. 야, 이거 범서가 지금 4단원도 상당히 빠르게 나가는 중이야. 네.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내용 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네.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배워보자. 자, 첫 번째,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극히 적은, 아주 적은 양이야. 극히 적은 양의 물 분자와 물 분자 간에, 자, H 플러스를 주고 받는 반응이 일어나요. 자, 이거를 우리는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불러.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H2OL이 H2OL과 반응해서 자,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AQ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네. 우리가 H3O 플러스 이온은 무슨 이온과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랬어? H 플러스. H 플러스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네. 근데 여기에서 봐봐. 가역 반응 쌍화살표로 나와 있지? 네. 가역 반응이란 말이야, 여기서. 네. 자, 가역 반응이다. 즉, 이거는 평형 상태를 의미한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평형 상태를 의미하니까, 자, 이때 두 이온 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네. 그래, 이게 평형이니까, 우리가 화학 평형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자, 물의 이온 곱 상수를 한번 배워보잔 말이야. 물의 이온 곱 상수. 자, 물의 이온 곱 상수는 KW라고 표현하거든. 알겠지? 네. 자, 그랬을 때 물의 이온 곱 상수는 두 이온의 몰 농도의 곱으로 표시가 돼요. 자, 몰 농도의 곱이라 그랬어. 몰 농도.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몰 농도 곱으로 표현하면 KW는 H3O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니? 네. 대괄호는 몰 농도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야. 자, 세 번째 25도씨에서는 KW는 무조건 얼마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야. 알겠니? 네. 25도에서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면 자, 물에서는 25도씨 자, 25도씨 물에서는 자,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무조건 같아야지. 네. 얼마로? 10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네.
이게 무조건 같단 말이야. 무조건. 근데 자, 물에서는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해. 자, 모든 수용액은 25도씨에서 액성에 관계없이 자, 액성에 관계없이라 그랬어요.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를 곱한 건 10의 마이너스 14승 2다야. 무조건. 네. 자, 저거는 그러면 자, 25도 온도만 같으면 모든 염기성 용액이든 산성 용액이든 중성이든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여기서 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두 번째, 용액의 액성. 자, 용액의 액성은 우리가 첫 번째 산성일 때는 어떤 이온이 더 많은 경우니 H3O H3O. 플러스가 더 많죠. 네. 얼마보다 커야 돼?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커야 되겠지. 네.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H3O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7승하고 같아야죠. 네. OH 마이너스도 똑같아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염기성에서는 H3O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7보다 작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10의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이 KW 또는 OH 마이너스와 H3O 플러스의 몰농도 가지고 따지는 거였지.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자, pH라는 거 배우잖아. 수소이온 농도지수라고 하죠. 네. 자, 수소이온 농도지수라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자, pH와 쉽게 따지자. pOH를 따지는 거잖아. 네. 근데 여기서 P라고 하는 함수, P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니? 마이너스 로그 함수예요. 네. 그래, 그러면 잘 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PKW를 한번 구해볼 거야. 25도씨에서. 자, 온도가 중요해. 자, 25도씨에서 자, PKW. 자, PKW는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로그 KW 이렇게 표현되니? 네. 그러면 자,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4지요. 네. 그러면 이건 얼마야? 14요. 14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보자. 마이너스 로그 KW는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곱으로 표현된다 그랬지? 네. 로그의 곱은 뭐지? 14. 로그의 곱이 뭐냐고. 로그에. 로그의 곱은 합 아니야? 더하기? 네. 그러니까 H3O 플러스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지 않나? 네. 자, 이걸 pH라고 하는 거고 요게 pOH야. 그러면 봐봐. 25도에서 액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pH하고 pOH 더하면 얼마니? 14요. 14가 나와있네. 이거야, 이거야. 이게 중요하지. 액성에 관계 있어, 없어? 상관없어요. 액성에 관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액성에 관계 없다. 무조건 온도만 같으면은 액성에 관계없이 수용액의 pH하고 pH를 더하면 무조건 14가 나와야 돼.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거기에서 보면 이제 수용액의 액성을 pH로 나타내면 네 번째. 자, 수용액의 액성과 pH, pOH를 따져보잔 말이야. 자, 첫 번째 산성일 때는 자, pH는 몇보다 작아야 돼? 7보다 작아야 돼요. 7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pOH는 7보다 크다는 얘기네. 네. 그래, 이렇게 되는 게 산성일 때야.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pH는 7이고 pOH하고 같아야지. 네. 그 다음 세 번째 염기성일 때는 어떠니? pH는 7보다 크지? 네. 그러면 pOH가 7보다 작아지죠. 네. 요럴 때 우리가 수용액 액성을 pH하고 pOH를 서로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 이제. 자, 중화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중화점 확인법. 우리가 화학원에서는 중화점 확인법은 세 가지 정도만 배우면 돼. 자, 뭐냐? 온도를 측정한다든지. 이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 전기 전도도. 네. 자,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시약의 색을 변화, 지시약 색 변화를 측정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치? 네. 요게 바로 중화점 확인 방법까지 해서 우리가 산과 염기의 일반적 현상을 다 배운 거예요. 네. 이해됐어?